오관떼기 윤옥여. 어머니는 똥을 제일 좋아했다. 육목단이 기쁨이라고는 하지만 어디 돈보다야 더 좋겠는가. 손님을 뜻하는 비광도, 술인 국주도, 행운이 온다는 7월 홍사리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았다. 오직 똥패가 괴로 떨어질 때까지 몇 번이고 오관떼기를 반복했다. 어린 시절 우물 광외벽 닭장에서 요란스레 닭이 울어 일어나 보면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가마솥에 뜸이 들어있는 밥과 석유 골로 위에서 식어가는 된장찌개, 귀퉁이가 불에 탄 도마, 그 위에 썰어놓은 두부와 파가 분주했을 당신의 아침을 그려주고 있을 뿐이었다. 우물가는 이미 흥건하게 젖어 있고 마당 바지랑대 위에서는 깨끗하게 빨린 걸레가 해돋이 구경을 하고 있었다. 내가 석유골로 심지를 올려 성냥에 성한 귀퉁이를 찾아 불을 붙이고 홍매화가 잔뜩 빈 양은상에 아침상을 다 차릴 때가 되면 그제야 어머니는 수건으로 바지를 털며 밭에서 내려왔다. 5분 남짓이나 걸렸을까? 아침 식사가 끝나기 무섭게 어머니는 다시 갯벌로 나가고 아침상을 치우는 일도 을의 내 차지였다. 주섬주섬 그릇들을 치우고 도시락에 밥과 순무김치 몇 조각을 담고 나면 학교를 향해 논두렁을 내달리곤 했다. 장맛비가 퍼붓는 며칠이 1년 중 유일한 어머니의 휴일이었다. 빗줄기는 한자남짓한 툇마루 위를 쉴 새 없이 두드리며 뿌연 하늘을 땅 가까이 내려놓고 며칠씩 수다를 떨었다. 한겨울 눈보라에도 도붓장사를 멈추는 일이 없는 당신이지만 함지박을 머리에 이고 우산까지 받치며 장사를 다니기는 무리였던 듯 싶다. 밭에도 장사도 나가지 않는 어머니가 아침밥을 먹고 나면 습관처럼 하는 일이 오관떼기였다. 며칠을 쉬면서도 당신은 비가 싫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장맛비를 선물이라고 불렀다. 열린 미닫이 문으로 들리는 빗소리가 오늘은 좀 더 자도 된다고 토닥이는 손길 같았다. 텔레비전이 없던 시절 어머니의 오관떼기는 내가 가장 재미있게 읽는 그림책이면서 놀이판이었다. 한참 구경을 하던 내가 후다닥 뛰어나가 앞마당에서 부추를 한 줌 뜯어오면 어머니는 못 이기는 척 화투짝을 내려놓고 호박과 고추를 섞은 매콤한 전을 부쳐주었다. 이내 집안 가득 고소한 기름 냄새가 퍼진다. 수다스러운 빗소리와 지글거리는 기름소리, 거기에 화음을 맞추듯 화투짝을 부딪히면 절로 콧노래가 흥얼거려졌다. 나는 똥광보다 비광을 좋아했다. 비광은 손님이 온다는 쾌다. 하지만 내가 기다린 것은 손님보다는 그 손에 들려있는 선물 꾸러미였다. 종합 과자 선물 세트가 그중 으뜸이겠지만 이웃 삼짠의 아줌마가 가져오는 요강사탕도 좋았다. 비가 오는 날이면 아줌마는 막걸리 한 주전자를 받쳐들고 마시러 왔다. 비 때문에 딱히 할 일도 없는데 과부들은 쳐다보고 있을 서방도 없다는 게 아줌마가 엄마를 찾는 이유였다. 두 분은 가끔씩 부추전 위에 먼저 간 남편들 원망을 얹어가며 막걸리를 마셨다. 나는 그 옆에서 혀가 빨갛게 물들도록 요강사탕을 빨며 어머니 대신 오관을 떼곤 했다. 비광이 괴로 떨어질 때까지. 지금까지 낮잠 한 번 자는 어머니를 본 일이 없다. 또한 하루에 한 가지 일만 하는 어머니를 본 일도 없다. 겨울이면 당신은 왕복 2~5시간이 넘는 거리를 걸어 굴을 따왔다. 그리고 새벽 장사를 위해 늦은 밤까지 굴을 깠다. 무슨 어리광인지 난 기어코 그런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잤다. 얼굴에 바닷물이 자꾸 튀었지만 상관없었다. 가끔 어머니가 나를 깨웠다. 무릎이 아픈 탓이려니 했지만 당신은 그저 작고 알토란 같은 굴을 내 입속으로 넣어줄 뿐 나를 무릎에서 내려놓진 않았다. 지금까지 숱하게 굴을 먹어봤지만 그때 그 굴 맛을 다시 느낄 수는 없었다. 여름이면 어머니는 더 먼 갯벌로 나갔다. 맛조개를 잡기 위해서다. 맛조개를 잡아온 다음 날이면 골로 위에는 팔지 못하는 어린 맛을 잔뜩 넣은 고추장찌개가 끓고 있었다. 굴을 따지 않는 겨울에는 생선 괴짝을 이고 나갔고 맛조개를 잡지 않는 여름이면 과일 괴짝을 이고 장사를 나갔다. 장사를 나갈 때마다 어머니는 꼭 목에 흰 수건을 두르고 봉당흙에 발을 문지르고 나서야 고무신을 신었다.
발등만 까맣게 타고 뒤꿈치가 쩍쩍 갈라진 발을 볼 때마다 금방이라도 피가 날 것만 같았다. 걷다 보면 발에 자꾸 땀이 차. 어머니에게 오관떼기는 어떤 의미였을까?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장맛비가 퍼붓는 며칠 동안 울리는 묵언기도나 하한거는 아니었을까? 벌이가 없는 며칠을 잘 넘기고 자식들 굶기지 않을 만큼의 돈벌이가 계속되기를 바라며 올리는 제의 의미 또한 담겼을지 모른다. 아니, 어쩌면 먼저 떠난 남편에게 보내는 절절한 그리움의 연서였던 것은 아닐까? 때문에 어린 유복녀가 일찌감치 화투를 잡고 비광이 괴로 떨어질 때까지 오관떼는 모습을 그냥 곁에서 지켜본 것이리라. 분명한 사실은 어머니에게 오관떼기는 시간 죽이기의 일환이 아니라 희망 품기의 다른 모습이었다는 점이다. 인생이 떨어진 괴에 의해 좌지우지되진 않는다 하더라도 혹여하고 품어보는 작은 희망이 되어 주었음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비단 어머니의 경우만 그렇겠는가? 인생이 팍팍하고 힘겹다 생각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저마다의 작은 희망 품기로 살아갈 힘을 얻고 있을 터였다. 그 희망은 때로 조간신문에 실린 오늘의 운세가 되기도 하고 일주일 동안 지갑 속에 고이 간직하는 복권이 되기도 하며 새해 첫날 바라보는 태양이지는 않을까? 이른을 훌쩍 넘긴 나이에 어머니는 오늘도 흰 수건을 목에 두르고 문을 나선다. 그리고 여전히 새벽마다 오관을 뗀다. 이제 어머니가 기다리는 쾌는 무엇일까? 네, 오늘 짧은 산문 하나 읽어봤어요. 저번에 100원짜리 풀빵 기억들 하시죠? 예, 그걸 쓴 작가 윤옥여님의 작품인데요. 제 친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읽는 동안 너무 낯익은 것들이에요. 다 오관을 떼는 것도 그렇고 옥의 엄마 이야기도 그렇고 오늘 굴을 주문을 해서 굴전을 부쳐 먹다가 옥여가 썼던 이 오관떼기라는 작품이 생각이 났어요. 여기서 그 친구 엄마가 굴을 따오시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읽어봐야겠다 하고 읽었는데 100원짜리 풀빵이 우리들의 어떤 그 엄마에 대한 그리움 혹은 묻혀있던 서러움 같은 걸 끌어냈다면 이 글은 뭐랄까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네요. 그냥 저번에 읽었을 때는 이런 기분이 들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묵직한 무언가가 저 뒤에 어디에 툭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 요강사탕 아세요? 제사 지낼 때 이렇게 빨갛게 동그랗게 올라오던 사탕인데 요즘은 저도 안 먹는, 하지만 어릴 땐 그게 아주 큰 간식거리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 이렇게 짧은 윤옥여님의 오관떼기 산문, 여러분 오늘 뭘 기다리시나요? 똥광을 기다리시나요? 아니면 비를 기다리시나요? 저는 비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주 반가운 손님이요. 파파책이었습니다.